그 윤영호 씨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원래는 거기에서 금품 받은 사람들 다 이름 다 깐다고 그랬었거든요. 재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 이름 결심 공판에서 다 공개를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 법정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 일체 안 나오고 그냥 자기 잘못 반성하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렇고 법조계 많은 관계자들도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교 해산까지 검토하고 있다. 결국 그런 압박에 입을 닫은 게 아닌가. 통일교 해산 규정 어떻게 되지? 라고 법제처장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지금 최고 권력자가 어떤 교단에 대해서 해산을 검토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진짜 왜 그렇게까지 했을지.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지지율에 오늘 나타나는 지지율 조사에 저는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건희를 잡으려고 친통일교 수사덧 여기에 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걸려든 오늘의 상황. 이거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어떤 교단에 대해서 해산까지 이거는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적인 발언인데 이런 발언까지 한 그 대통령의 어떤 발언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늘 그 나타난 지지도에 그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궁금한 점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이 통일교를 겁박하다시피 했을까?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 법정에서도 심각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누구와 관련된 발언인가? 지금 측근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한다는 정진상 관련된 그런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9일 날 재판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녹취록이 뭐냐면은 그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하고 윤영호하고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록에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보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그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축사하고 관련해서 여권은 일전에 이 장관님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했어.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쪽은 오피셜에 가고요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정진상 부실장이나 그 밑에 혹은 화상이나 그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윤영호가 이현영이라는 통일교 부회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금 여권 민주당 쪽에 접촉할 인사들 이름을 거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왔다? 정진상이 나온 겁니다. 자,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되지. 정진상이 나오니까 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해산 검토 뭐 이런 발언까지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사 상황이나 특검의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법무부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민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입막음을 한 게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용산 쪽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입막음할 게 아니고 결국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여야의 정치인 이름이 다 나오니까 공정하게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정진상 이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권으로서도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몸이 달았다.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자, 관련되는 거명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지금 이 사람들은 금품 수수하고는 관련이 없고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접촉 대상자로 통일교와 접촉 대상자로 거론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라인들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노영민, 김현철, 이종석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25년 1월 25일 그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제가 여권적 어프로치한 거는 2개 라인. 죄송합니다. 노영민 전 실장 이런 사람하고 오랜 인연을 강조하고 여권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 버티고 있다. 다행히 이제 그래도 노 실장이 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 25일 그때 어떤 시점이에요? 그때도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대선을 앞두고
양쪽에다 줄을 댄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는 당시에 누구한테 줄을 댔다? 이 사람들 판단으로는 뭐 이재명이 후보니까 그쪽도 가시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지만 이재명보다는 그 친문 라인들 그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줄을 댄 정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이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실장이니까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집중적으로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언급됐던 사람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제 이종석 전 장관, 이런 사람들까지 언급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검팀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8월 달에 윤영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토대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래. 윤본이 그래 윤영호입니다. 윤영호가 신통일한국가 국가 복귀를 위해서 진보와 보수 다 기반을 닦았다. 당연히 그렇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대선을 앞두고 종교단체, 특히나 이렇게 민원과 현안이 많은 종교단체에서 어떻게 한쪽만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특검 수사가 한쪽만 두드려 패고 한쪽만 기소하는 이런 식의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해산까지 언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해오면서 이 정치단체들한테 표를 얻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로잡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본인도 잘 알기 때문이 아닌가.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대장동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장동 판결이 2010년,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특히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과도 관련된 그런 그 사업이잖아요. 그 재선 국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이 부각은 안 되는데 대장동 판결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피고인 유동규는 2014년 5월 피고인 김만배 주선으로 대순진리의 선감들을 소개받았고, 김만배가 대순진리의 선감들이 이재명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2억 3천을 전달했다고 들었다. 그때 선감들을 직접 만났고 그와 관련해 정진상한테 보고도 했다. 라고 유동규 씨가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자, 2014년 그때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그 시기에 그때 대순진리회도 사실 뭐 통일교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이너한 뭐 일각에서는 이단으로 뭐 의심받는 그런 단체잖아요. 이 대순진리의 선감들이 이재명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돈을 줬다는 겁니다. 누가? 김만배가 돈을 줬다. 얼마를? 2억 3천을 줬다고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대장동 판결문에 각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도 이렇게 과거의 소시적에 성남시장 시절에 이런 거를 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건에도 이 민주당이 줄댔던 그런 흔적들이 당연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까 저는 뭐 보고도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산까지 그런 위협감을 느껴서 해산까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그래서 그 해산 발언의 여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윤영호 씨가 실명은 거명 안 하고 자기 결심 공판에서 돈 받은 사람들 실명은 거명 안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런 반성으로 끝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반성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해서 입 닫고 사건 끝날 거냐?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녹취록 있잖아요. 지금 윤영호하고 이 통일교 부회장하고 주고받았다는 녹취록, 이게 수사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언론사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녹취록이라든지 또 녹취록이 기반한 취재,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 계속 민주당 연루 인사들 정황이 나올 겁니다. 사실 지난 대선도 그렇지만 지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쉽게 이길 수가 없는 선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땐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또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다는 게 사실 오히려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은 통일교 입장에서 어디에 더 줄을 대겠습니까? 사실 민주당 쪽에 더 줄을 댈 생각을 더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의 특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지금 국힘에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통일교 금품수수로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사건하고 비교를 해봐도 전재수 사건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권성동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자, 죄질이냐 크기로 비교를 해봤을 때 권성동 같은 경우에 정치자금법 위반 1억 원 받았다. 대선 자금 명목으로, 윤석열 대선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라는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에 비해서는 굉장히 형이 낮아요. 그런데 이 전재수 같은 경우에는 의심받는 혐의가 지금 뇌물죄잖아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현안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훨씬 좀 심각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대로 지금 4달을 묵혔다가 경찰에 슥 던져준다? 이거는 정말 자기네들이 만든다는 법 왜곡죄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법 왜곡죄에 이런 조항이 정확히 있습니다.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하거나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적용되지 않나요? 저는 이 사건이 정말 이 사건 1호 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여러 가지로 수사 대상이고, 특검을 하려면 이런 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통일교 사건을 한번 다뤄봤고요. 이 사건은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 이름 나오고 여러 사람의 연루 정도가 다 다각도로 나올 테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